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은 차관급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이유 여사 빈소에 보낼 조화를 전달을 했죠. 예. 그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그 조화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여정을 직접 빈소에 보내서 예를 갖추든지 해야지. 도대체 중간 지점에 와서 받아가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예법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그 조화를 배달받으러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네, 일부에선 급을 따지기도 하는데요. 김여정 조선노동당 1부부장은 우리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장관급이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정도가 맞이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저자세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사실 중요한 거는 상주들 입장이잖아요. 상주들은 뭐라고 하나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고요. 네. 남북 대화를 위해서 조문단이 왔으면 하고 바랬지만 북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또 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지적도 사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지적도 반박도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운영지 김평애 동지.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실상 북한의 제2인자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전도 맞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처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네, 김일성의 직계 후손을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네. 대외적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예우를 갖출 정도로 실질적인 2인자급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소하 뜨면 수신 거부인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인데 전화번호 뜨면은 누가 거부하나 보죠? 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그러니까 5.18 망원 상임방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를 좀 엽시다 하는 친전,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사자가 꼭 열어서 읽어달라는 친전을 보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소집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소아 뜨면 안 받는 걸로? 정말 안 받고 어저께 좀 봤더니 네, 친전을 보낸 뒤에 서명을 받으려고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의원들이 있다. 평소 대화를 하던 상임위 의원들도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소속 당별로 이거 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뭐 난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장재원 장재원 의원한테 하세요, 장재원 의원한테. 네, 장재원 의원이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로 돌아와서 투쟁을 하자고 어제 한국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를 여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재원 의원하고 통화가 안 된 건가요? 두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네. 뭐 국회 정상화를 좀 도와달라,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국회를 열려면은 국회의원 4분의 1, 그러니까 75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4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윤소아 의원은 누가 서명을 안 했는지 명단을 공개할까 이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협상 결과를 좀 지켜보느라고 서명을 미룬 의원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